나는 보현의 서랍장 위에서 수십 개의 감정의 물성 제품들을 발견했다. 하나같이 전부 우울이었다. 그 옆에는 병원에서 처방받아온 항우울제가 있었다. 나는 이제 그녀가 우울에 빠져 죽고 싶은 건지 아니면 살아남고 싶은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널 이해 못하겠어. 보현은 딜레마에 빠져 있었다. 발목이 잡혀 있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녀를 억압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건 더더욱 이해할 수 없었다. 우울체가 그녀의 슬픔을 어떻게 해결해 주는가? 물론 모르겠지, 정아야. 너는 이 속에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나는 내 우울을 쓰다듬고 손 위에 두기를 원해. 그게 찍어 맛볼 수 있고 단단히 만져지는 것이었으면 좋겠어. 테이블 위에 휴대폰이 울렸다. 보현은 말을 이어갔다. 어떤 문제들은 피할 수가 없어. 고체보다는 기체에 가깝지. 무정형의 공기 속에서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가 짓눌려. 나는 감정에 통제받는 존재일까? 아니면 지배하는 존재일까? 나는 허공 중에 존재하는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해. 그래, 네 말대로 이것들은 그냥 플라시보거나 집단 환각일 거야. 나도 알아. 보현은 우울체를 손으로 한번 쥐었다가 탁자에 놓았다. 우울체는 단단하고 푸르며 묘한 향기가 나는 부드러운 질감을 가진 동그랗고 작은 물체였다. 보현을 무슨 말로 위로해야 했을까? 나는 순간 보현을 위로할 수 있는 어떤 언어도 나에게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져버린 향수의 냄새, 무겁게 가라앉는 공기,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흐느끼는 소리, 오래된 벽지의 얼룩, 탁자에 뒤틀린 나뭇결, 현관문의 차가운 질감, 바닥을 구르다 멈춰버린 푸른색의 자갈, 그리고 다시 정적. 물성은 어떻게 사람을 사로잡을까? 나는 닫힌 문을 가만히 바라보다 시선을 떨구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 엄마의 과거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직장에 다니고 어딘가에 소속되어 그녀의 이름이 쓰인 무언가를 만들었으리라는 생각도. 지민이 알던 엄마는 언제나 집안에서 무기력한 얼굴을 한 모습이었으니까. 하지만 왜 몰랐을까? 당연한 일이었다. 은하에게도 지민을 낳기 전에 삶이 있었을 것이다. 아이라는 족쇄에 아직 걸리지 않았던 때. 그리고 어쩌면 엄마의 진짜 삶을 가졌던 때가. 어차피 아이를 가지면서 일을 잠시 그만두는 건 언제나 있어온 일이었으니까. 모든 상황은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사람을 무너뜨린다. 만약 그때 엄마가 선택해야 했던 장소가 집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어떻게든 어딘가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다면. 그러면 그녀는 그 깊은 바닥에서 다시 걸어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녀를 규정할 장소와 이름이 집이라는 울타리 밖에 하나라도 있었다면. 그래도 엄마는 분실되었을까? 20살의 엄마, 세계 한가운데에 있었을 엄마, 이야기의 화자이자 주인공이었을 엄마, 인덱스를 가진 엄마, 쏟아지는 조명 속에서 춤을 추고 선과 선 사이에 존재하는 이름과 목소리와 형상을 가진 엄마. 지민은 엄마를 생각했다. 원래의 이름을 잃어버린 엄마, 세계 속에서 분실된 엄마. 그러나 한때는 누구보다도 선명하고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이 세계에 존재했을 김은하 씨. 지민은 본 적 없는 그녀의 과거를 이제야 상상할 수 있었다. 그녀가 살아있던 때의 지민은 이따금 엄마가 공기 중에 사라져버릴 것 같다고 생각했었다. 단 한마디를 전하고 싶어서 그녀를 만나러 왔다. 엄마를 이해해요. 정적이 흘렀다. 은하의 눈가에 물기가 고였다. 그녀는 손을 내밀어 지민의 손끝을 잡았다.
이모는 새로 단 아가미로 숨을 쉬고 있을 것이다. 까마득한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을 따라 헤엄치겠지. 그러면서 지상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한심한 일들을 마음껏 비웃고 있을 것이다. 가유는 그곳의 깊은 어둠이 우주와도 닮아 있으리라고, 그래서 이모는 망설임 없이 바닷속으로 떠났으리라고 생각해 보았다. 보고 싶은 세 사람이 있었고 그들을 모두 호명하면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자 머릿속이 긴장으로 하얗게 변했다. 그리고 전원을 내린 듯 모든 감각이 차단되었다. 별들과 뿌옇게 흩어진 성운이 보였다. 더 많은 별들이 보인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수도 없이 보았던 저쪽 우주와 별다를 바도 없었다. 재경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그래, 굳이 거기까지 가서 볼 필요는 없다니까. 재경의 말이 맞았다. 솔직히 목숨을 걸고 올 만큼 대단한 광경은 아니었다. 하지만 가유는 이 우주에 와야만 했다. 이 우주를 보고 싶었다. 가유는 조망대에 서서 시간이 허락하는 한까지 천천히 우주의 모습을 눈에 담았다. 언젠가 자신의 우주 영웅을 다시 만난다면 그에게 우주 저편의 풍경이 꽤 멋졌다고 말해줄 것이다.